자, 그러면 이제 토양에서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세 가지가 모여 있는데 그람당 1억 마리 내 토양이 있다 칩시다. 유기농가는 이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단연농가는 1000만 마리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왜? 화학 농약 쓰고 막 토양 소독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람당 1000만 마리 미생물 1리터를 내 토양 200평에다가 1리터를 뿌렸다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뭐냐? 그람당 1000만 마리 미생물 1리터는 여러분들이 기술센터 가서 받아오는 게 이겁니다. 그람당, 액체니까 미리리터죠. 그러니까 그람으로 표현하자면 그람당 1000만 마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이에요. 자, 그거를 내가 고초균을 내가 예를 들어서 1리터를 갖고 와서 200평에 뿌렸을까?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내 토양에 200만 마리의 미생물당 한 마리를 넣어준 거예요. 잠깐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니까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나 미생물 한다 했을 때 저한테 사람들이 다 야, 하지 마. 그거 다 사기꾼 소리 들어. 하지 마.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딜 가나 활용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서 맨날 얻어먹고 다녀요. 저한테 밥 사라니까 아무도 안 하세요. 이제는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람당 200억 마리짜리의 미생물을 500g 사용했다 쳐요. 이게 제가 PF 1번, 2번, 3번이 그람당 200억짜리예요. 근데 물론 1000억짜리면 더 많아지겠죠. 5배가 되겠죠. 그거는 500g, 1리터, 1kg도 아니에요. 500g을 썼을 때 그러면 토양에 있는 2000마리 대 한 마리 넣어주는 꼴이 돼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런 효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200억 마리가 아니라 1000억 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5배. 그 다음에 500g이 아니라 1kg를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0배예요. 그러면은 200마리 대 한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생물을 1000억짜리 공부했지. 그러면 내 토양에 200마리에 한 마리가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다 그랬죠. 좋은 놈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 하겠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을 왕창 써야 된다는 게 PF는 거기서 제가 주장합니다. 조금 써갖고 당연히 효과 없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10에 예를 들어서 10에 10승짜리를 1000억짜리면 10에 11승이에요. 1000억짜리를 갖다가 내가 이제 저 장선생님이가 줘갖고 이제 딱 갖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1000억 마리가 유지될까? 이 질문이잖아요. 알았잖아요. 미생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백강균, 녹강균, 트리코데르마 이런 곰팡이균들은 숫자가 1년 지나면 확 떨어져요. 보관 중에. 그래서 이런 곰팡이 미생물들은 보관을 가급적 저온 창고에 놔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상온에다가 그냥 햇빛 안 들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은 6개월만 지나도 10분의 1, 20분의 1, 숫자가 팍팍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깨어나서 활성을 하길 바라는 건데 깨어나지 못한다는 건 뭐 있으나 마나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곰팡이 관련된 미생물이다. 그러면 가급적 저온 창고. 그리고 바실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실러스도 저온 창고 넣는 게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러면 이제 바실러스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10에 11승짜리를 내가 갖고 왔다. 바실러스인데 밀봉이 돼 있다. 한 3, 4년 가도 10에 11승짜리가 10에 10승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막 이렇게 조금씩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실제로 TF 미생물 1, 2, 3, 9번을 만든 거를 유통기한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인데 자, 이제 미생물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분석을 했더니 310억 마리가 나왔어요. 그럼당. 실제로 모건대학교에서 김홍근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310억인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를 몇 마리로 보증하실 거예요. 유효 미생물 수를. 그걸 왜냐? 유효기간에 따라서 미생물 수가 깨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몇 마리로 표기하는 건 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310억 마리짜리가 바실러스균은 2년이 지나도 200억 마리는 넘게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200억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실제로 그 310억짜리 2년 후에 분석을 다시 맺겠어요. 모건대가.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 210억 마리가 나왔어요. 2년 지나면. 그럼 제가 유통기한 2년이라고 보장한 게 맞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미생물을 만들고 그때 딱 사가지고 제일 좋죠. 그럼 310짜리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재고 있는 건 이제 털고 이제 더 이상은 PF 미생물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단일 미생물로서 공급을 하게 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도 미생물 뱅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공부를 해갖고 내가 지금 농사짓는데 이 미생물을 쓰고 싶어. 근데 이 미생물을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그 미생물들을 조금씩 자주 갖고 와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내가 한국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면 백몇십억 필요해요. 제가. 그 정도 돈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에서 조금씩 자주 갖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 구매를 해서 필요한 만큼씩 갖다가 쓰시고 또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필요한 만큼씩 갖다가 쓰고 이게 제일 좋아요. 한 번 사놓고 뭐 몇 년 동안 쓴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실러스는 한 2년이 지나도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돼요. 절반 이상, 한 60% 이상은. 근데 곰팡이 관련된 곰팡이 미생물들은 저온 창고에다 보관했다 하더라도 2년 지나면 반의 반, 한 10분질 이상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쓰시는 방법입니다. 미생물을 깨워서 쓰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분말 상태로 공급을 합니다. 네, 분말 상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액체는 절대 사지 마세요. 분말 상태는 요게 이제 휴면 상황이라고 하죠. 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활동 안 하는 겁니다. 포자 상태고 요거를 깨우는데 자 이제 우리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은 물에다가 탔어요. 근데 물이 온도가 한 30도, 32도 정도 되는 물의 온도였다. 그러면 4시간 안에 깨어납니다. 4시간 길어도 6시간 안에 다 깨어납니다. 곰팡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곰팡이 조금 더 늦어요. 한 8시간, 12시간 이렇게 돼요. 깨어나는 시간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미생물이 그렇게 깨어났는데, 자, 미생물이 깨어났다는 거는 깨어나갖고 주변에 이제 먹이가 있다 쳐요. 우리가 먹이를 줄 수 있잖아요. 뭐 당류를 주든, 뭐 설탕을 주든, 뭐 먹이 줘갖고 깨어나갖고 얘가 먹으면 또 증식이 되잖아요. 바실러스는 보통 30분에 한 마리씩 두 번씩 늘어납니다. 보통 30분 단위.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미생물 있잖아요. 2배로 안 늘어나요. 왜 안 늘어나요? 이미 포화 상태. 그람당 1000억 마리 정도 되면요. 500리터 물에다가 내가 1kg의 미생물을 탔어요. 녹였어요. 근데 분말도 수용성 분말로 해요. 바실러스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그럼 1kg을 500리터에다가 1000억짜리를 풀어놨다. 그러면은 그 물이 이미 물 1g당 한 몇천만 마리? 한 1억 마리 이렇게 돼버려요. 그람당 1억 마리짜리 미생물 500리터를 내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1000억짜리를 1kg를 500리터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기술센터에서 그람당 1000만 마리짜리 준다 그랬죠. 근데 얘 1kg 넣는 순간 1000만 마리를 넘었어요. 깨어났는데 증식을 하려고 해도 우리 농장의 조건이 실험실 같진 않잖아요. 실험실에서는 자 보세요. 분말로 줬을 때 1000억 마리다. 액상에서는 몇 마리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액상으로 내가 10억 마리를 만들었어요. 액상으로 1g당. 그리고 그거를 물을 다 건조시켜서 분무 건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분말이 됐어요. 그럼 물이 90몇 프로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억 마리짜리가 1000억 마리짜리가 되는 분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상으로 바실러스균을 배양을 해서 이제 기술 좋은 저런 YSX 같은 회사들은 그걸 다시 분무 건조해서 분말 상태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숫자가 더 올라가는 거죠. 액상으로는 그람당 10억 마리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바실러스는. 그러니까 1000억 마리짜리 1kg를 내가 500리터에 탔어요. 이미 꽉 찼어요. 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 깨워서 바로 사용하시면 분말 상태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자,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워서 넣는 게 좋겠죠. 그러면 물에다가 이제 녹여요. 이제 뭐 원수랑 같이 나갈 테니까. 그걸 이제 고무다라 같은 데다 이제 녹일 때 가급적 물의 온도를 32도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미생물만 넣지 말고 거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당밀은 제가 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밀이 들어가면 pH가 떨어집니다.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은 pH 6.0에서 6.5를 좋아해요.
당밀이 들어가면 pH가 5점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죠?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액비를 담그든 만드실 때 여러분들은 당밀을 넣고 뭐 또 뭐 토착 미생물을 넣든 뭐 넣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최종 그 액비의 pH는요 심하면 3점대, 높아도 5.0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 원인은 당밀과 당밀을 좋아하는 유산균, 효모균이 만들어낸 유기산 때문에 pH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실러스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실러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일 쓸 거다. 그러면은 그 전날 오늘 이제 기포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호기성이에요. 기포기 틀고 물 온도 맞춰놓고 그거 넣은 다음에 미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먹이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실러스균이 이제 깨어나갖고 이제 좀 활성도가 좀 좋아져요. 활성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실러스가 토양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도가 한 12시간 이상 돼야 활성도가 좀 좋아져요. 그랬을 때 활성도가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깨어났는데 주변에 자기가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말하자면 당밀보다는 설탕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포도당도 괜찮아요. 포도당도 한 포대 해봐야 얼마 안 비싸요. 설탕하고 가격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탕이나 포도당을 500리터에다가 한 봉지 1kg를 넣었다. 그러면 설탕 한 1kg 정도. 그래갖고 얘가 깨어났을 때 옆에 뭐가 먹을 게 있는 상태에서 활성도가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반주하시면 활성도도 높아지고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가서 먹이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일이 시작해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연면십이 네. 연면십이 BT죠. 네. 그런 거는 배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어태서 바로 쓰는 거예요. 그건 독소가 이미 32,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독소가 돼 있는 애기 때문에 그걸 배양한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그 BT는 제가 아까 숫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32,000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물에 타서 바로 뿌리는 거예요. 500리터 쓰고 뭐 저기 1000리터 쓰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는 양반들은 가능한 얘기인데요. 네. 저같이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10,000리터 가량 뿌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뿌릴 때는 이거 뭐 활성도를 이렇게 뭐 저녁에 준비하고 막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냥 뿌리세요. 자, 이제 보시면 제가 그냥 뿌려도 돼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네. 최대치의 효과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거고 네. 현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거 하고 있어. 물 타서 뿌려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최대치보다는 효과가 좀 줄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미생물 1kg 넣을 때 네. 이게 SS에다 1kg든 뭐 넣을 때 거기 풀어넣고 거기다가 아예 포도당도 1kg 같이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살포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미생물만 하세요. 아 미생물. 왜 활성화 시킬 때 포도당 얘가 넣고. 토양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예. 토양에서 깨어났는데 먹이가 옆에 있는 건 좋은데 예. 토양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먹이랑 같이 줬어요. 근데 이미 토양에 있던 미생물 있죠. 얘가 깨어나기 전에 이걸 먹고 있네? 예. 먹이를 먹고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럼 얘들이 활성도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얘 깨어나서 비실비실한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먹이랑 주지 말고 그냥 물 타서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연면시비 이제 관주 연면시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적어놨어요.